연속으로 찍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순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세 번째 나왔죠. 10월 15일 날. 이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엄청 큰 타격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요. 제가 그래도 나름 부동산 쪽에는 조금 정보 관련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대책이 노무현 대통령님이랑 그 문재인 때, 왜냐면 그 국토부 장관이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어받은 사람도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저는 이 대책이 실패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왜냐면 정권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정책은 무의미해집니다. 이게 노무현 아저씨 때 그 규제 대책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정동영을 후보로 내서 실패했어요. 이명박이 됐죠. 그러자마자 이명박은 돈을 벌기 위한 인물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뭐 747 공약도 있었겠지만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부동산 시장 활성화입니다. GDP를 좀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그래서 규제를 풀고 뭐 자기가 땅을 갖고 있었던 것도 있었죠. 도곡동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득권, 자기를 뽑아준 세력들의 이제 부를 위해서 재빠르게 부동산 시장 활성을 했죠. 그리고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문재인은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부동산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그 행정 관료들이 오히려 부동산을 부동산이냐 공직이냐 중에 선택했을 때 부동산을 선택하고 공직을 포기하고 나갔죠. 부동산을 팔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제 초기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냥 기득권 세력을 뭐 일 잘 관리하겠다고 해서 데려가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박근혜 아니 윤석열 쪽 뭐 재판에 이제 기여를 한다든가 부동산을 한다든가 뭐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김건희랑 같은 뇌물을 받았다든가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시 어, 에이펙은 잘 하긴 했지만 좀 계속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정권이 다시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기득권 부패 세력들을 척결하지 못하면 여론은 계속 흔들어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검찰, 판사 안 바뀌니까요. 그거는 요 다음에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득권들을 해체할 수 없거든요. 자본주의 사회라서 그들이 다시 집권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뭐 돈이 힘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저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법도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법제화가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오히려 이제 교체의 빌미를 제공할 것 같아요. 그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기 때처럼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진 기득권 세력과 전쟁인 거죠.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이제 좀 더 벌어서 대출을 껴서라도 이거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층을 나눈 거죠. 부익부 빈익빈. 너네는 계속 집 없이 살아. 이렇게 되는 제가 봤을 땐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그
언론사들에서 부추기겠죠. 사람들의 그 소유액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면서 이 정책 때문에 너네가 부동산을 못 갖는 거다. 집을 못 갖는 거다. 그들은 집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해결책은 규제가 아니고요. 이 부동산을 투자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히 집이요. 지금 규제하는 것도 대부분 주택이죠. 그러니까 생존 공간으로 보게끔 시선을 바꿔야죠. 저는 합리적 가격의 주거 공간 제공이 해결책인데, 어차피 지금 부동산을 빨리 지어도 거의 임기 말이에요. 아무리 이제 규제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다고 해도 그러면 뭐 그때 뭐 만족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표를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또 바뀌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물론 다른 걸 잘 하지만 이게 내 재산이랑 관련돼 있으면 또 사람 마음이 바뀌거든요.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가 좀 50대 넘어간 사람들이, 예전에 진보했던 사람들이 기득권화가 되는 이유가 내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표를 그쪽으로 준 경우도 있어요. 서울이 지금 그게 되게 심하죠. 그래서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이유는 저는 그쪽 배경도 있다. 자산을 올려준다? 잘한다 못한다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부동산 쪽으로 어쨌거나 혜택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가진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됐고, 지금 뭐 김동연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혜택을 봐서 됐는데, 김동연 뭐 그냥 원래 국힘 쪽 사람이니까 뭐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진 않잖아요. 놀러나 다니고 지금 언론 플레이만 할 줄 알지. 경기도 뭐 좋아진 거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이 일단 공공임대주택 활성화입니다. 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LH가 공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리가 있어요. 건설사랑 이게 그 커넥션을 해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건설사 뭐 이사로 간다든지, 그리고 건설사에서 로비를 하면 이제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기네가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좀 제 국유화, 공사가 아니라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돈이 없다. 그러면 저는 국민연금,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국민연금의 자본을 왜 주식에만 투자합니까? 채권 이런 데 투자합니까? 이런 데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국민연금이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거고, 공공임대주택 차임을 국민연금의 수익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다시 나눠주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건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랑 LH랑 공동으로 이제 돈을 합쳐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고 투자를 하고, 이제 이건 분양하는 거 아닙니다. 영구 국가 소유. 이러면 이제 국민들이 보증금이랑 월세를 내서 이제 건축비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이제 국민연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이제 투자한 거는 이제 어차피 연금으로 가니까 저는 투자 못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공임대 아파트 어차피 국가가 운영하는 거라면 충분히 국가가 보증한다고 치고, 뭐 지진 나서 망하는 건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이런 방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땅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 많고, 우리나라는 또 산도 많고. 저번에 얼핏 어디서 들었는데 그 우리나라 전체 3분의 2 중에,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3분의 2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제 거의 임야고 산이고, 그중에 이제 3분의 1만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80%가 거의 개인 소유, 국가 소유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쓸 수 없는 땅이 있는 거죠. 뭐 하천 이런 거. 그리고 국가 소유더라도 지금 계속 박근혜 때랑 윤석열 때 계속 개인한테 팔아왔죠. 민영화, 그러니까 공공기관 자산의 매각이라고 했는데, 그거 누가 봤습니까? 돈 있는 부자, 기득권 있는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다시 사들여서 국가에다가 좀 역세권이나 이런 데를 좋은 땅을 국가가 매입을 해서 그 주변은 사기업이 못 사게끔 하고 공공 이런 건물들 우선으로 넣고 주택 넣고, 그러니까 교통이 일단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너네는 사기업들이 살아 주변으로. 그러니까 너무는 아니고 이제 좌우로 나누면 되겠죠. 제가 이번에 강원도를 가보니까 속초였던 것 같은데, 삼척이구나. 삼척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국가가 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시설이 있어서요. 역사박물관 같은 거. 그리고 그 사 재단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어, 뭐 박물관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았어요. 물론 돈을 받으니까 더 좋게 지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생각하는 마인드가 달라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고 돈을 벌 수 있을까랑 그냥 나는 그냥 와서 자리만 차지하겠다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최소 기준에는 국가가 관여해서 이렇게 아파트도 만약에 뭐 지금 뭐 평당 뭐 몇 억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건축비만 딱 받고 나머지 월세를 받고 보증금 받고 들어가게끔 하는 수준. 그러면 뭐 대략 24평이 평당 한 500, 그러니까 진짜 많이 줘도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2억 4천인 거죠. 근데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00선이면 지을 수 있을 거예요. 대규모로 짓게 되면. 그러면 1억 2천이면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증금을 받고 1억을 받든 뭐 돈이 없는 사람이 5천을 받든 1000을 받든 하고 나머지 월세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짓는 원가는 다 회수한 거 아니에요.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런 거 말고도 이제 통신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그 국가가 저는 우체국에서 알뜰폰, 그 다음에 이제 알뜰 통신 같은 걸 하나 해놓고 거길 기존으로 하는 거죠. 뭐 기본 기초 생활하는 그 SK나 KT, LG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영세한 사람들 아니면 저렴한 거 쓰고 싶은 사람은 이걸 써라. 그러면 통신료가 뭐 한 달에 10,000원이든지 20,000원이든지 최대 30,000원 정도 한다고 치면 저렴한 걸 원하는 사람들 그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 VIP 혜택이라든지 뭐 통신사 할인 이런 걸 받겠다 그러면 그쪽 걸 쓰겠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통신사들은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OTT 업체들이랑 제휴를 해서 자기네가 뭐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거 하고, 전화도 그렇고 뭐 인터넷도 서비스를 하고 이렇게 하겠죠. 저는 일단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5가지는 거의 국가가 무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음식, 그러니까 의식주죠.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국가가 뭐 그런 옷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숙자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하다 망했어도 최소한의 생계는 되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는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교통, 네, 교통도 지금 돈을 내죠. 그러니까 공공의 교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이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게 하는 것처럼 최소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주고, 그게 그러니까 돈을 벌면 자기가 내면 되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 무상으로 갈 수도 있고,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서 이제 그게 혜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통신. 그러니까 저는 그 통에, 그러니까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통신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커넥션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커넥션, 이동 간의 커넥션. 뭐 해외여행까지는 좀 오버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개중에 이제 막 비싼 거 있잖아요. 유가도 어, 지금 국제 유가는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유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국가에서 기본 기름 가격, 그러니까 알뜰 주유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해서 이제 유가 이 정도 선이다. 근데 알뜰 주유소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유소마다 싼 데가 다 다르더라고요. 지역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름값도 어쨌거나 교통이랑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 거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제 기준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의료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보건 쪽이랑 보건복지랑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 사설 병원이 비쌀 수 있죠. 그러면 어, 국방의 의무라든지 공공 의사를 정부에서 이제 학교를 세워서, 그러니까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 의사를 만들어서 그 병원에 넣고 사람들이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정기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걸 받는 거죠. 대신에 나는 돈이 많아. 그래서 더 최신 장비, 더 다양한 검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설 가겠죠. 뭐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사랑 연계하든가. 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우리나라 자본으로. 뭐 연금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이제 채권을 발행한다고 쳐도 거기에 대해서 수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부가 운영하는 거에도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으면 그건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제 의견은 그렇고요. 일단 아까 영상이랑 똑같이 이번 영상도 좀 많아요. 그래서 인사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